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맥이라는 종목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봉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매집하고 박스권 패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기적으로 윗꼬리가 긴 캔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주식을 강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끌어올린 다음에 거래량이 줄면서 횡보를 하면서 또 손절 물량을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2년 정도 매집의 기간을 걸쳤고요. 그리고 그 매집 기간 동안에 형성한 박스권이 있죠. 이렇게 1,500원에서 2,500원 사이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을 해주고 최근에 이렇게 강한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시세 분출 단계에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박스권의 상단이 한 2,560원에서 2,730원 정도가 되는데 해당 가격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서 도지 캔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박스권에서 매집을 하고 돌파를 하고 박스권의 상단에서 지지 캔들이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 양봉을 뽑아내면서 상승 N자 파동을 그리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눈여겨보실 거는 전고점에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이날 고점이 2,730원 부근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730원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이렇게 전고점 이 지지가 됐겠죠. 지지에서 이렇게 망치형 캔들 그리고 이렇게 도지형 캔들 즉 하락이 멈췄다는 좋은 캔들이 두 개가 나와줬고 파동으로 보셔도 이렇게 이쁘게 쌍바닥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도 양호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고점 돌파 후 쌍바닥 패턴으로 전고점 지지를 확인을 하고 다음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분 봉도 보시면 좋은데 이게 주식이 만약에 이 고점에 시세가 끝난 종목 같은 경우는 주식이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추세 하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스맥 같은 종목을 보시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파동도 이런 식으로 역해숄도 주기적으로 역해숄도 그려주고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고 누군가가 이 가격대에서 파동을 만들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로 판단을 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이 매집의 크기에 따라 이 주식이 얼마나 갈지가 좀 정해져야 될 텐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단기 매집을 해서 쌍봉까지 해먹는 경우도 있고 단기적으로 매집을 했지만 이전에 매집한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이 전고점 매물이 별로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더 큰 파동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케이스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만 최악의 케이스는 뭐 손절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전고점에서 쌍봉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매수가를 잡아볼 텐데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지선에서 사면 되겠죠. 네, 지지선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실린 장대 양봉은 종가 그리고 봉 중심선이 지지선이 됩니다. 뭐 이날의 종가를 보면은 2,970원이네요.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의 봉 중심선은 아이고 2,725원이 되겠죠. 2,725원에서는 이렇게 쌍바닥으로 지지가 나왔으니까 요 2,970원을 지지선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날 장대 양봉도 봉 중심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2,977원이네요. 그리고 빨간색 선도 빨간색 선이 5일선인데 5일선도 한 2,95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000원 부근이니까 3,000원이 라운드 피겨 가격이니까 그것 또한 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2,970원 정도를 매수가로 보면 되는데 한 가지 더 근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3분봉으로 오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이렇게 지지가 되는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혹은 메이저들이 이렇게 가격을 방어해 주는 거죠. 이 가격이 2,970원이네요. 그리고 3분봉의 241선도 2,970원이 곧 되겠죠. 이게 주가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니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2,970원 정도에 한번 담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지지가 나왔던 자리이기도 하고 3분봉의 241선 지지선도 올라오고 일봉상 장대양봉의 종가이기도 하고 이날 장대양봉의 중심선이기도 하고 5일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선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반등만 먹어도 3% 정도씩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지선을 찍고 급등을 하면은 베스트. 근데 급등을 하지 못하고 빌빌 기다가 하락을 하더라도 2, 3%는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확실한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면은 잃을 때는 잃지 않고 먹을 때는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절가를 잡아볼 텐데요. 손절가는 매수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2,970원이 지지선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라고 했죠. 근데 정말로 이 쌍바닥을 만든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생각을 한다면은 2,970원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종가상 이탈시키지를 않을 거예요. 꼬리 이렇게 쭉 빠지더라도 꼬리를 말아서 지지선 위에서 종가를 마감하겠죠. 근데 이 세력들이 물량을 던져버린다면은 그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내 매수가를 이탈한 경우가 손절이 되겠고요. 물론 손절이 나가고 다시 해당 자리로 오면은 또 다른 국면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일단 손절을 하고 그때 다시 매수하던지 확인을 하고 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잡아볼 텐데 목표가는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잡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파동의 기본 목표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물대를 볼게요. 파동의 기본 목표치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 1파를 그렸죠. 1795원 정도가 올랐어요. 상승 1파가. 그러면은 지금 2,870원에서 1,800원이 더 오른다고 하면은 아까 시가가 2,870원이었고 1,795원이 더 오른다고 하면은 한 4,665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 파동을 그릴 때 상승 1파, 상승 조정 2파, 상승 3파. 이 1파랑 3파의 목표치를 똑같이 기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4,600원 정도로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격보다 물론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항상 목표치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야 하는 게 항상 모든 상황을 생각하고 있어야 해당 가격이 왔을 때 빠르게 물량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저항이 있죠. 이 저항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죠. 그러니까 뭐 바닥에서 나온 거래량이랑 비슷하게 터졌어요. 그럼 해당 가격의 고점도 중요한 저항이 됩니다. 뭐 한 5,100원, 4,700원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상승 3파의 목표치도 4,600원, 뭐 4,500원, 5,000원 요 정도 수준이고 중요한 매물대도 4,500원에서 5,000원 사이니까 해당 가격을 목표치로 잡는 게 타당할 것 같네요.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는 리스크라는 거를 언급을 안 드렸었는데 이게 항상 주식은 대응을 잘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상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정고점을 돌파하지 아예 근처도 못 가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 하루 이틀 정도의 조정은 괜찮은데 이렇게 3일 차에도 주가가 못 간다면은 정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들이 튀어나오면서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간 손절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고점에서 쌍봉을 형성할 때입니다. 쌍봉을 형성하는 거랑 정고점을 돌파하는 거랑 어떻게 구분하냐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정고점을 돌파를 하려면은 거래 대금하고 상승 속도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로 상승 속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뭐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올랐는데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횡보를 하면서 못 간다든지 혹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더디다든지 이런 경우는 쌍봉을 예상하고 파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시면 서암기계공업이 최근에 쌍봉을 이쁘게 해먹었죠. 이런 경우가 이렇게 전고점 돌파에 실패를 하니까 다음날 22%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거래 대금도 실렸고 20 몇 %짜리 장대 양봉이라서 속도도 빠르고 왜 돌파를 못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분봉 차트를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이 1,500원이라는 가격이 전고점 부근인데 이런 식으로 다중고점을 만들면서 주가가 상승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빠르게 돌파해야 되는 가격인데 이런 식으로 고점이 높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이렇게 쐐기 파동이 나타나면서 다중고점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주가가 더디게 상승을 하니까 바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속도가 느릴 때가 첫 번째 전고점 돌파의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 그거의 실패 사례는 서암기계 공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한 가지 더 이유가 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월봉 보시면은 역사적 전고점이 1,650원 부근입니다. 이렇게 사실 쌍봉으로 끝난 종목이긴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상승하는 속도가 느리면은 쌍봉이 형성될 수 있다.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속도는 빨랐어요. 근데 거래 대금이 이거밖에 안 났어요. 이런 경우도 전고점 돌파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MI텍이 있는데 MI텍도 제가 영상에 올린 게 있어요. 이날 영상을 올렸고 다음날 14% 급등이 나왔죠. 근데 전고점이 거래량 이 정도인데 이만큼의 거래량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주가를 올리는 힘인데 이제 힘이 뭐 3분의 1 수준도 안 되죠.
이런 경우는 돌파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다음날 장대 음봉으로 꽂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가가 뭐 요 정도 가격이 나왔는데 상승 속도가 느리다거나 혹은 뭐 거래 대금이 부족하거나 이 두 가지가 충족이 안 되시면은 뭐 20% 정도 20% 엄청 크죠. 그 수익을 챙기고 나오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애초에 정고점도 못 가고 이런 식으로 빌빌 기면은 그것 또한 손절 처리를 해야 되고요. 네, 제가 이 비슷한 종목 소개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종목 분석 영상이었는데 이게 비슷한 케이스일 거예요. 이게 제가 영상을 이날 올렸거든요. 이날 올리고 바로 3일 동안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때도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우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전고점을 돌파를 하긴 했어요. 했는데 다음 상승이 안 나오고 주가가 오른쪽으로 횡보를 했죠. 거래대금은 거래대금도 살짝 부족하긴 했고 그리고 상승 속도도 느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쌍봉 매물 혹은 뭐 실망 매물 이런 게 출회가 되면서 추세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스맥에 대한 제 관점과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물론 이제 참고만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다 하고 영상 보시고 얻어가는 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